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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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사주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주 만세력 이렇게 쳐보세요. 사주 만세력 사이트. 잘못 눌렀어요. 사주 만세력 사이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맨 밑에 포스텔라 만세력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일 보기가 편해.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있어요. 정확한 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게 제일 보기가 편하더라고. 제일 유명한 누구 사주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중에 사주 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더워. 그러면 연예인, 유명하신 연예인 사주 BTS 나무위키 방탄소년단 이 중에 지민님 사주를 볼게요. 생신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생신은 제외하고 95년 10월 13일 이걸로 볼게요. 태어난 곳은 어딘지 모르는데 부산이시구나. 부산 집에서 혼자 사주 보는 법. 이걸로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난 아직 솔로다. 솔직하죠? 그래요, 솔직해요. 생년, 을해년? 재물운이 없네요. 이분은 결혼하기 힘들겠어. 그래도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재물운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축토가 화개살, 백호대살로 나와 있잖아요. 생시에 아마 재물운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물운이 금인가? 금이네. 재물운이 금이고 생시에 있을 것 같아요. 한창 지금 바쁘게 활동 중이시잖아요. 화개살, 축토. 이 축토는 배우자궁이라고 해요. 배우자궁은
배우자가 들어와 앉아있을 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성격, 이 사람의 배우자는 든든하게 지켜주고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축토죠. 네. 그리고 재물운은 금이에요. 이 금은 편재, 정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재는 따박따박 나한테 들어오는 월급 같은 개념이고, 편재는 복권 같은 개념이에요. 정재는 아주 싹싹하고 상냥하고 천상 여자 같은 부인이라고 보면 되고, 편재는 평소에 일이 제일 중요하고 일에서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갖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이런 재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만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재물운이 계시는 분이 진님이 계시나? 정국님이 계시나? 기억이 안 나네요. 비인님인가? 95년 12월 30일. 아이고, 잘못 눌렀다. 남자. 비인님. 영어로 쳐졌지만 몰라요. 괜찮아. 그냥 쓸게요. 나중에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BTS 좋아해요. 우리나라에 벌어주는 돈이 얼만데. 싫어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쵸? 비님. 더워. 비견. 편재랑 정재가 앉아있네요. 이분은 편재가 일주에 아래에 보시면 편재가 앉아있죠. 이분은 배우자 운이 좋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연애운도 아주 좋고, 이 재물운이란 게 일지에 아래에 있으면 아주 연애운이 좋은 걸 뜻해요. 화개살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연예인이나 연예계 쪽에 일하시는 분과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분은 연예계 쪽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무토는 아무것도 없고, 미토는 화개살, 현침살, 백호대살. 아마 배우자분은 성격이 장난 아니실 것 같아요. 백호대살이 일지 아래에 있으면 배우자의 성격이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없네. 여성 아이돌.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 분들 중에 재물운이 와. 리센드 원희님. 이분 봐야겠네. 리센드 원희. 와, 나이가 2004년생이야? 2004년 5월. 배우자 자리에 귀인이나 재물이나 여자는 평관, 정관에 귀인이 있으면 좋고요. 남자는 재물, 편재, 정제에 재물이 있으면 좋아요. 5월 25일 거제. 이 거제가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거제구나. 어이였어. 경상남도 거제시였어요. 원희님. 시간은 모르니까 모름으로 체크할게요. 비견, 정관. 여기 보시면 간목이 정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도 결혼을 아주 엄청 성격이 세신 분이랑 결혼을 하시겠다. 현침살. 이게 바늘 같은 살이거든요. 이게 정관, 현침살이 정관이면 잘 모르겠고, 축토, 태극귀인. 제가 귀인이 일지 아래 배우자 자리에 있다면 좋다고 그랬죠? 이분 태극귀인이 있네요. 화개살, 과숙살. 네, 과숙살? 과숙살은 뭐지? 이건 모르겠네. 천이성, 태극기인, 홍염살, 화개살, 백호대살. 와, 근데 왜 이분은 그게 없지? 도화가 하나도 없네? 생시에 있나? 이상하네. 원래 이쁘게 생긴 사람이나 매력적이게 생긴 사람은 도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도화가 하나도 없네요. 생시에 있나 보다. 재물이 있으면 돈 벌기가 편해요. 그리고 정관이 있으면 아주 상냥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뭐 그런 남편이고, 평관은 평소에 있잖아요. 일 바쁜 사람? 그런 남자분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거예요. 자기 사주를 보고 내 사주는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말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러면 뭘 또 볼까요? 월드컵을 볼까?
월드컵 뭘 또 할까요? 초능력? 초능력? 신박한 초능력.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신박한 초능력 월드컵 32강 시작하겠습니다. 트루먼쇼 원할 때 사용하면 즉시 당신 인생이 연극 가짜가 된다. 탈출할 수 있다? 탈출하면 뭐하죠? 밖에 나오면 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고 연애 중이면 연인도 없고 결혼 중이면 결혼이 가짜잖아. 그거는 싫다. 바코드 찍신 네임펜과 종이에 아무렇게나 그려도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바코드를 그릴 수 있다. 물건 또는 서비스리는 완전한 랜덤이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걸로 복권 바코드 있잖아. 그거 고쳐서 와. 오, 좋은데? 복권 바코드 고치는 거. 근데 현실에서는 불법이죠. 복권 바코드를 조작을 한다는 건. 백만장자 룰렛. 전 세계 백만장자 중 랜덤 한 명이 될 수 있다. 마약 조직 보스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 이거 완전 랜덤이네. 고이즈미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진다. 이건 직업이 바뀌는 거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직업 자체가 바뀌는 거면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나 자체가 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면 힘들 것 같아. 나이도 막 엄청 나이 많은 노인네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펀쿨색시 뭐 이걸로 할게요. 찐 저주. 원하는 대상을 조현병에 걸리게 할 수 있어? 와. 마구니 척살. 누군가의 악행을 보고 화가 났을 때 본인의 의지도 없이 발동돼 해당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 참교육할 수 있으며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절대로 야, 이거 무서운데? 만약에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범인을 몰라. 이거를 사용해서 척살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망치로 막 찍어내는 장면이 촬영해서 찍혔대. CCTV로. 그럼 빼박 교도소로 가잖아. 이건 정말 안 돼. 그냥 저주할게요. 호잇. 손끝에서 상대를 물리적으로 조지는 광선을 발사할 수 있어. 상대는 이 공격을 회피할 수 없어. 준내 놀랍다. 인생이 재밌어져? 와, 재밌어진다는 게 스펙타클하고 스릴 넘치고 엄청 두근거리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격만 가능한 거잖아. 이거는 내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난 인생을 바꿀래요. 디버프. 모든 것을 촌스럽게 만들 수 있다.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거 해제는 못하나?
엄청 촌스러운 남자, 아니 엄청 잘생긴 남자를 이 디버프를 걸어서 촌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꼬셔. 엄청 꼬셔. 그리고 디버프를 해제해. 그러면 진짜 최고일 텐데. 자신의 인생이 미친 듯이 힘들 때, 과거를 후회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게 잘된 평행 세계에 갈 수 있다. 단 랜덤한 대가가 있다. 예를 들어 근처 누군가가 먼저 죽었다든가. 와, 이거는 슬픈데. 왜냐하면 내가 엄청 힘들어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들었어. 근데 그걸 후회해.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게 돼. 근데 내가 과거로 돌아간 것 때문에 우리 엄마나 오빠가 죽어. 와, 여긴 끔찍해. 그냥 디버프로 고를게요. 어우씨. 브로, 현재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20, 30대를 불화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 와. 하인드, 비하인드. 상대방이 현재 보고 있지 않는 근처 영역으로 순간이동한다. 사실상 100%의 확률로 미행에 성공한다. 이거 돈 받고 누구를 미행해달라고 의뢰를 자꾸 받는 거야. 사람을 미행해달라고. 나는 왜 이렇게 돈으로 연결짓냐? 근데 이 브로라는 것도 진짜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랑 싸울 때가 많잖아요. 친구랑 싸울 때도 많고, 그러다가 또 화해할 때도 많고, 또 그러다가 또 화해를 못해서 영원히 절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나는 내 친구들이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래요. 블런더 없는 삶. 인생의 판도를 바꾼 실수들이 없던 일이 되며 앞으로 심각한 실수하는 일이 없어진다. 와, 이거는 거의 복권을 내가 해도 긁어도 당첨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아닌가? 인생을 판도를 바꾼 실수. 실수 없던 일로 되면 인생을 바꾼 실수가 없던 일. 좋을 것 같아. 가자. 일주일에 하루 동안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기를 제곱으로 올리며 모든 능력치가 2배가 돼. 블런더 없는 삶으로 고를게요. 실수하는 삶이 어떤지는 난 모르겠어. 실수를 맨날 해서. 최적의 날씨. 내가 다니는 곳은 늘 화창해진다. 그럼 죽어 임마. 말 많고 자기 하소연을 하는 사람을 고통 없이 보낼 수 있어? 이거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내가 한 번 실수로 사람을 보냈어.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냥 최적의 날씨. 우리나라 그 제주도의 신이 무슨 할망인가? 제주할망? 맞아. 제주할망. 그 사람이 제주도를 지키고 있어서 태풍도 우리나라를 안 넘어오고, 비 같은 것도, 비구름도 좋은 것만 넘어오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기후조절자? 좋은데? 싼데 비슷한, 하루에 한 번 사고 싶은 것의 절반 가격과 퀄리티를 가진 제품을 얻을 수 있다. 공짜가 아니잖아. 그냥 좋은 건가? 절반 가격.
하루에 한 번 사고 싶은 것, 만약에 내가 컴퓨터 본체를 사고 싶어 해. 근데 본체를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이잖아. 유토피아. 내가 원하는 대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유토피아를 만든 후 그 즉시 유토피아를 만든 전지전능한 힘은 없어지고 나는 그 유토피아 내 최하층민이 된다. 다만 유토피아인 만큼 현대 최하층보다야 괜찮은 삶을 살 확률이 높다. 그냥 싼데 비슷한을 고를게요. 그냥 안 쓰는 게 나아. 내 유토피아 만들고 거기서 최하층민으로 사는 것보다 폭주기 기관차. 능력을 얻는 즉시 순환계가 기계로 대체되고 앞으로 절대 이동을 멈출 수 없게 된다. 단 절대 피로를 느끼거나 숨차지 않게 된다. 붉은 심장. 우리 모두가 사회주의 동무가 된다. 이거 둘 다 싫은데? 뭘 골라야 되지? 눈 감고 고를게요. 붉은 심장. 보고대상 1순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전 지구의 인류가 경제, 문화, 정치, 기술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린다. 당신이 죽는 다음날 지구는 무조건 멸망하며 지구상 모두가 당신이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살해 당할 일이 없다는 건가? 아니야. 이 경제, 문화, 정치, 기술적으로 최대의 황금기를 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경제, 문화, 정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메네라둔. 상대에게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을 매우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눈을 어디서든 한 개 소환할 수 있어? 쓸모가 없고. 이거는 보호대상 1순위인데 처단 1순위잖아. 뭘 골라야 돼? 그냥 이거 고르지 뭐. 금치거 게임. 한 공동체에 나만 아는 금치거를 정해놓을 수 있다. 3글자 이상. 구성원 중 누구라도 해당 금치거를 말할 시 절반의 확률로 죽는다. 누굴 죽이는 거잖아. 누가 내 이름을 금치거로 만들어놨어. 그럼 내 이름 부르는 사람만 다 죽는 거잖아. 와. 공감. 슬퍼하면 그 슬퍼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죽었어. 근데 그걸 같이 슬퍼해줬더니 그 슬퍼한 대상이 되었어. 이게 뭐야? 좋은 거야? 글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 공감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슬퍼한 대상을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을 같이 공감을 해주면 그 슬퍼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좋은데? 좋은데?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미친 난장판을 목격했을 때 피자 한 판을 얻을 수 있어? 피자 한 판을 혼자서 다 먹을 시 어떠한 난장판. 심지어는 3타 대전이 좀 강제로 해결 종료된다. 이거는 전쟁을 끝나게 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다 먹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다 먹어, 피자 한 판을? 못 먹어.
여러분은 다 드실 수 있으세요? 나는 못 먹어요. 부산에서는 기본으로요. 차를 드라이브를 할 때 저런 표정을 지으면 차가 지형지물을 통과하며 절대 사고가 나지 않으며 연비와 속도가 2배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도로로 다니지 않아도 되며 이론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최단 거리로 달릴 수 있다. 오, 이거 좋은데? 하이브 마인드. 사용 시 사용 대상의 정의, 정신, 의식이 나와 동일시된다. 그럼 내가 난지를 어떻게 알아? 정의랑 정신, 의식이 나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내가 난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는 좋은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엔트로피를 조금 역적시킬 수 있다. 실외기 없는 에어컨, 히터를 만들 수 있어? 허! 이거 좋은데? 요즘 난리잖아. 막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있다고, 지구가. 이거를 능력을 쓰면 지구는 더 이상 뜨겁지 않아. 힌트. 아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 나만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스테리인 조형물 그런 거에 대해 힌트를 얻는 거야. 그리고 그 힌트를 들었어. 근데 이해를 못했어. 이거는 이해를 못하면 꽝이잖아. 바보 연기? 아무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 이거 온오프가 가능한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보 연기는 온오프 가능하다는 걸로 하고, 힌트는 나만 아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나? 힌트로 고를게요. 앙파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대를 지나쳤을 때 매우 큰 충격파 피해를 준다. 제어할 수 없는 강제 능력이다. 평상시에 분자를 한 물체당 1개씩 뺄 수 있다. 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물건이든 만들 수 있어? 이거 좋은데? 다이아몬드, 금, 그런 거를 분자 단위로 하나씩 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걸릴까? 금 1톤을 모으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없는 것보단 나아. 충격보단 낫다. 바코드 찍신. 물건 또는 서비스리는 완전한 랜덤이며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바코드를 그릴 수 있다. 준내 놀랍다. 하루마다 매우 스펙타클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주변에 많아진다. 벌어진다. 인생이 재밌어진다. 이거 고를게요. 바코드는 나한테 쓸모가 없을 것 같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진다. 티끌모아 태산? 이것도 조금 끌리긴 하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요. 이거는 맨날 1개씩 뭘 가져다가 와야 돼.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할 수 있어. 보호대상 1순위. 이건 처단 1순위잖아. 공감. 보호대상 1순위. 그러면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제, 문학, 정치, 기술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린다는 거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할 것 같은데? 최적의 날씨. 내가 다니는 곳은 늘 활창해진다. 힌트. 아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 나만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최적의 날씨가 내가 날씨를 조종하는 거면 내가 이걸 선택할 것 같은데 이게 날씨를 조종하는 게 아니야. 오, 나 좋은 생각 났어. 힌트 이거 지금까지 그 있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미해결 사건들 그거를 힌트를 얻어서 내가 해결을 시키는 거지. 누가 살인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힌트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생각 안 나. 아씨, ADHD. 망했어. 기억 안 나. 어쨌든 힌트가 좋을 것 같다. 싼데 비슷한. 하루에 한 번 사고 싶은 것의 절반 가격과 퀄리티를 가진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찐 저주. 원하는 대상을 조현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 근데 싼데 비슷한은 그 퀄리티를 가졌다고 해도 그거랑 똑같다고 장담은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애플인데 어플이라고 적혀 있다거나 사과인데 한입 베어문 사과가 아니라 원래 막 빵빵한 사과가 적혀 있다고 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난 저주도 싫은데 그냥 저주 고를게요. 붉은 심장. 우리 모두가 사회주의 동북은 부산에서는 기본 소양. 이거 고를게요. 엔트로피. 실외기 없는 에어컨, 히터. 이거 말고 엔트로피 조금 역전시킬 수 있으면 뭐가 더 좋지? 어쨌든 디버프. 모든 걸 촌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거보다는 낫다. 블런더 없는 삶. 인생의 판도를 바꾼 실수들이 없던 일로 되며 앞으로 심각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진다. 프로. 현재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20, 30대를 불화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 생각해보니까 20, 30대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쓸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 그러니까 블런더 없는 삶으로서 고를게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고이즈미. 준내 놀랍다.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펑크색처럼 고를게요. 보호대상 1순위. 경제, 문화, 정치, 기술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린다. 근데 여기 중에 경제, 문화, 정치, 기술적이 게 나왔잖아요? 근데 과학은 없네? 생명, 지구과학 뭐 그런 것도 없네? 의학 뭐 그런 것도 없고? 쓸모가 없는데?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엔트로피로 그걸 결정할게요. 블런더 없는 삶. 힌트. 힌트가 너무 끌려. 근데 인생의 판도를 바꾼 실수들이 없던 일로 되며 앞으로 심각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진다. 방송에서 트름을 하더라도 트름한 게 없어진다. 좋은데? 방구를 끼더라도 내가 방구 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방구 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수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능력 사용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부산에서는 기본 소양, 찐저주. 원하는 대상을 조현병 걸리게 할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저주는 나랑 같이 있으면? 아니, 나랑 친한 사람 혹은 나한테 뭔가 악의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조현병에 걸려. 그리고 그 조현병이란 게 나만 발현이 안 돼. 그러면 누가 봐도 내가 저주 걸어서 그런 거잖아. 엔트로피, 블럼도 없는 삶. 아, 실수 없는 삶이 이게 너무 끌린다. 부산에서는 기본 소양,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진다. 아, 그냥 이걸로 고를게요. 고이즈미. 블런더가 없는 삶, 펀, 쿨, 색자. 이걸로 고를게요. 고를 게 없다. 물생성, 모르는 게 약. 물생성,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도라에몽 주머니 총력. 와, 이거는 끝내주는데? 나무위키 이걸 몇 개만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본 사건이 좀 잔인한가? 잔인한 걸 읽고 싶은데. 살인죄 공소 폐지 이후 치지대 노리코 실종 사건, 도쿠시마 해상 지휘관 의문사 사건, 타카하시 타에코 실종 사건, 야마토 노인 살인 사건, 야마나시현 여아 실종 사건. 뭘 골라야 하나? 나카무라 미나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복사해놓고 제거하고 이미지를 띄우고, 아니 이미지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브라우저 이걸 띄우고 붙여넣기 확인. 오호.
사람을 찾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카무라 미나코 1979년 9월 출생, 신장 165cm, 실종 당시 머리카락을 길게 세 갈래로 따왔어요. 눈매가 가늘고 흰 피부를 가졌대요. 집을 나갈 때 복장, 체크무늬의 모자랑 곤색의 파커를 입었다네요. 1998년 4월 7일 니이가타 공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음. 2004년 6월 말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출국 기록은 없음. 여성인 제3자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가 이거를 침투부에서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1998년 4월 6일에 발생한 일본의 미해결 실종사건. 실종자 나카무라 미나코가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에서도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나카무라 미나코는 니가타현 니가오카시에 살던 여학생이었다. 아버지는 미나코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고 언니는 간사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교사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1998년 3월 나가오카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나코는 국립대에 지원했지만 불합격 재수를 위해 4월에 대학 입시 학원에 다니기로 했다. 실종 당일 학원에 등록하러 갈 예정이었지만 학원에도 가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미나코에게 입시학원 등록비로 주기로 한 돈 50만엔 중 미나코가 3만엔을 빌려간다고 남긴 메모를 찾아내었다. 이게 당시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환율을 생각하면 한 30만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3만엔 빌려가요. 제 통장에서 인출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미나코가 왜 학원에 가지 않았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미나코의 방 쓰레기통에서는 잘게 조각난 영수증이 발견되었는데 하나하나 맞춰보니 니가타 현청에서 증명사진을 찍은 뒤 받은 것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미나코가 실종되기 9일 전인 3월 25일에 여권을 신청했음이 밝혀졌다. 증명사진 영수증도 이때 발행된 것이었다. 여권은 실종 3일 전인 4월 3일에 발급되었지만 여행을 가려고 한 흔적이 없었고 가족들 또한 미나코가 여권을 발급받은 줄 전혀 몰랐다. 미나코가 살던 나가오카시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했지만 굳이 니가타시까지 가서 여권을 발급받은 이유는 니가타에 있는 현청에서 신청하면 더 빨리 발급받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사건 당일 미나코는 여행을 가려는 차림도 아니었고 평상복을 입은 채로 집을 나섰으며 딱히 짐을 꾸리지도 않았다. 다만 평상시 외출할 때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집에 두고 나갔으므로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터였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실종 다음 날인 4월 7일 니가타 공항으로 출국해 서울로 향했다. 경찰이 추적해보니 여권이 발급된 4월 3일 누군가 미나코의 이름으로 나가오카의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김포국제공항행 대한항공 K2764
비행기 탑승권을 예매했다. 여행사 직원에 따르면 자신을 나카무라 미나코라 밝힌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중년쯤 보이는 여자가 서울행 탑승권을 예매하고 의뢰했다고 한다. 나카무라 미나코라고 밝힌 중년쯤 보이는 여자가 탑승했네요. 아, 예매를 의뢰했다고? 탑승을 한 게 아니고 전화를 건 여자는 니가타 공항에서 항공권을 수령하겠다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 여행을 자주 한 듯 익숙해 보였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왕복 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을 원했고 숙소 예약은 필요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자 문제 때문이었는지 복편인 4월 14일 K276편 김포발 니가타행 티켓도 같이 구매하긴 했다. 항공편 요금은 48,000엔이었다. 문제는 일본에 돌아가는 항공편 탑승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K2763편 그 어디에서도 나카무라 미나코의 흔적은 없었다. 니가타 공항의 직원도 나카무라 미나코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미나코의 이름으로 항공권을 받아간 사람은 실종된 미나코의 인상착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나카무라 미나코의 이름을 대면서 탑승권을 수령했다고 한다. 미나코의 이름을 댄 여자는 표를 챙겨 비행기에 오른 후 서울로 갔지만 서울에 도착한 뒤 행방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나코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혼자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입시 공부의 중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가출했다고 하자니 외국 여행을 고작 몇만 엔에 그것도 짐도 거의 없이 간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족들은 입시학원 등록비 중에서 3만 엔을 들고 갔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갖고 있던 용돈들을 포함해서 미나코가 소지한 돈은 많아봐야 5만 엔에서 8만 엔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작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들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나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 게다가 여행사 직원과 공항 직원에게 목격된 여성이 과연 나카무라 미나코인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었다. 그녀가 해외여행 경험이 전혀 없다는 가족들의 한결같은 증언과는 달리 여행사 직원과 공항 직원이 본 사람의 인상은 여행을 여러 번 해봐서 익숙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카무라 미나코가 아니잖아. 나카무라 미나코는 누가 봐도 처음 여행하는 사람이고 여권도 발급한 적 없고 비행기도 타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카무라 미나코의 이름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비행기 탑승권을 사고 대한민국에 갔거나 미나코를 누군가가 대한민국으로 데려갔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납북 일본인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 측은 이 사건이 납북 사건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납치했다면 왜 굳이 북한과 가까운 중국 베이징시나 다롄시가 아닌 DMZ로 엄격하게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입국했느냐는 점이 의문스럽다. 제 생각에는 북한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국에 팔려간 것도 아닌 것 같아. 중국으로 팔려가면 이
일본 사람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메리트가 없잖아. 굳이 일본 여고생을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갔어. 근데 팔 목적이라면 굳이 팔지 않아도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납북은 말도 안 되고, 중국으로 납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납북 자체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랑 일본 사이가 그때 엄청 틀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1998년이란 시점은 일본 정부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공식 제기한 1991년보다 이후라서 과연 북한 공작원이 대담하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실종된 나카무라 미나코는 1979년생으로 당시 만 18세였는데 생년월일을 떡하니 써있는 여권으로 중년 여성 공작원이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험으로 설령 허술한 심사로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굳이 이런 위험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건 이후 미나코의 어머니 나카무라 쿠니는 지금도 딸의 행방을 찾아 대한민국을 찾느라 언론에 종종 보도되기도 한다. 한국 간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동아일보에서 뉴스도 신문에도 올랐네요. 2012년까지 15년 동안 12번이나 찾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청도 일본에 협조 요청을 받고 미나코의 행방에 대해 수사했으나 서울에 입국했다는 출입국 기록만을 확인했을 뿐 별다른 증거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실종 21년째인 2019년 2월 23일 노래가 좋아 KBS 1TV에 출연하여 미나코를 찾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영동에서 미나코 전단지를 손수 배포하기도 하였다. 아유. 2025년 3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아이고. 북한이 아니라 당시 기승을 부리던 한국의 인신매매 집단이 관여한 게 아닌가 과정을 해도 그들 입장에서 내국인도 아닌 일본인을 국제적으로 납치해야만 하는 개연성이 떨어지고 금전 요구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카무라 미나코는 그냥 살해당한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살해당하고 여권 뺏기고 어딘가에 묻혀서 죽은 것 같아. 지금 살아있으면 분명히 엄마를 만났을 거예요. 엄마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겠지. 근데 살해당해서 어떡해. 이러면 어떻게 살아. 정말. 외국 스파이가 한국을 경유하기 위해서 신분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분을 버리고 출국 티켓은 따로 받지 않으면 의심할 게 뻔하거든요.
의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구 티켓을 사고 나가는 도중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살해를 하고 신분증을 탈취해서 다른 나라로 튀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휴. 부디 일본에 살아있으면 어머니한테 인사 한번 드리세요. 편지라도 보내든가. 살아있으면 그래야지. 아휴. 엄마 죽기 전에 살아있다고 편지도 보내고 엄마 얼굴도 보고 그래야 정말 아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데. 나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 자식 없는 나도 그런데. 아이고. 북한에 납치된 것 같진 않고 굳이 북한에 일본 사람을 납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굳이 언어를 배우려면 납치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건 많아요. 이때 당시에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찾으면 많아. 중국을 통해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온다던가 아니면 문화 같은 거를 알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요. 알았죠? 저는 그럼 이만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